네, 안녕하세요. 호목용목포 솔루션 프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각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제가 여기서 이 각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리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중간고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관련 내용들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내용의 어떤 그런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 각 이런 뭐 연락학적 공정이나 아니면 표준 상태, 기준 상태의 차이점, 그리고 상태 함수, 경로 함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어, 이번 그 퀴즈 시험에 잘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시는 걸로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아래 이제 생성 엔탈피 자료가 나와 있고, 이 표를 이용하여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자, 4번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CH4 메탄 가스하고 CO2 질소가스가 반응을 해서 이제 C3H7NO2라는 이제 이 물질을 합성을 하는 이런 반응에 대한 델타 HR 반응 엔탈피 값을 계산하시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이제 각 그 뭐죠? 그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에 의거해서 자, 먼저 생성물, 프로덕트의 생성 엔탈피 값과 이걸 먼저 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값. CH4, CO2, 그 다음에 N2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 엔탈피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풀게 되면 지금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3.57.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수소가스의 생성 엔탈피 값은 여러분들 그 정의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생성이 되는 엔탈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라고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이제 CH4의 생성 엔탈피 값은 마이너스 17.89. 그 다음에 CO2 가스는 마이너스 94.05.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질소가스는 제로죠. 그래서 총 이제 그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과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값의 합을 빼주게 되면 델타 HR은 마이너스 3.74kcal/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 C3H7 NO2 요 고체가 연소하여 H2O와 이제 CO2 가스 그리고 N2 가스가 생성될 때에 이제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하라. 그리고 또 내부 에너지 변화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연소를 하기 때문에 컨버션이라고 볼 수는 연소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이 반응에 대한 이제 엔탈피 값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뭐죠? 먼저 이 반응식을 완성을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 이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게 이제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제 H2하고 CO2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N2 가스도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응식을 완성을 할 때 이제 이 앞에 계수값이 얼마가 되는지 특히 이제 이런 3,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계수를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이제 생성 엔탈피 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죠 H2O
H2O 리퀴드의 생성 엔트로피값은 마이너스 68.3이에요. 그래서 앞에 개수가 2분의 7이기 때문에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68.32 더하기 3 곱하기 CO2 가스의 생성 엔트로피 값은 마이너스 94.05 그 다음에 N2 가스는 제로죠. 네. 빼기 그 다음에 C3H7NO2 이 솔리드의 이제 생성 엔트로피 값은 마이너스 133.5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133.57 그다음에 O2 가스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87.7kcal per 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여러분들 그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공식 아시죠? 근데 이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이제 U 플러스 nRT가 되는데 이상기체인 경우는 PV가 nRT죠. 여기 이제 그 델타 H 앞에 이제 그 뭐죠? 그 델타 HR을 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델타 U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몰수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에너지 R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할 때는 이제 델타 에너지, 이 반응 과정에서 이제 그 가스 성분의 몰수 변화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델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덕트에서의 기체 몰수 빼기 이제 반응물.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H2O 리퀴드도 있고 CO2 가스도 있는데 리퀴드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오로지 가스 성분만. 그러면 N2 가스가 2분의 1, CO2 가스가 3이죠. 그래서 이게 프로덕트 기체 몰수 빼기 반응물을 보면은 고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O2 가스가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4분의 15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델타 UR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델타 HR 마이너스 델타 에너지 RT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서 구했던 델타 HR은 마이너스 387.7 킬로칼로리 퍼 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게 이제 그 델타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R은 8.314.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298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는 킬로칼로리인데 여기는 주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환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00주울은 1킬로칼로리, 1킬로주울이죠. 그리고 1킬로주울은 그러니까 1킬로칼로리는 4.184킬로주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서 킬로칼로리로 계산해 주시면 값은 마이너스 387.1 킬로칼로리 퍼 몰이 나옵니다. 약간 뭐 이 값보다는 조금 이제 값이 왜냐면 여기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약간 뭐죠? 그 마이너스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상기체 일몰이 초기 상태에서 아래 가역 순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A 과정은 이제 일정한 부피 하에서 상태 1이 가열되어 초기 온도의 2배가 된 상태 2.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1번 상태 1에서 이제 상태 2. 그다음에 이제 B번 과정. 이 B번 과정에서는 상태 2에서 단열 팽창되어 다시 초기 온도로 돌아간 상태 3. 상태 3는 다시 이제 초기 온도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단열 팽창이 됐고요. 마지막 이제 C 단계에서는 상태 3에서 등원 압축되어 다시 상태 1으로. 이게 하나의 순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 이제 가번의 문제는 각 단계의 상태 변화에 대한 PV GC도표를 작성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이제 쉽게 해서 이제 뭐니까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등적
가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B는 이제, B 과정은 이제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 그래서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게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고, C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등원 압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각 단계 및 순환 과정에 대한 QW, 델타 U, 델타 H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여러분들 그 A 단계는 이제 등비,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계산해 봤겠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W는 제로고요. 델타 U는 뭡니까? CV 델타 T. 이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요. CV 델타 T가 되고, 여기서 보면 CVM 값이 20줄 per K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1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래서 이제 온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미 여기 초기 온도의 2배가 됐다고 했잖아요. 초기 온도가 0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온도의 2배가 됐기 때문에, 그죠? 초기 온도가, 그래서 T1이 273.15K라고 봤을 때, T2는 어떻게 돼? 2배니까 2 곱하기 273.15. 결국은 546.3K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빼준 값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5463줄이 나오고요. 델타 H는 이제 CP 델타 T죠. CP는 그냥 이 CVM 값에다가 뭐죠? CPM이라는 거는 CVM 더하기 R이죠. R. 이 R이 8.314예요.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은 28.3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 546.3 빼기 273.15 그대로 빼주게 되면 7734줄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B번 과정은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단열 과정에서는 이제 Q는 당연히 제로죠. 근데 이제 온도 T3는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273.15K가 돼요. 그래서 델타 U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CV 델타 T인데 이제 최종 온도에서 다시 초기 온도, 최종 다시 이렇게 273.15K로 돌아왔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5463. 델타 H도 마찬가지예요. CP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7734줄. W는 어떻게 계산해요? W는 이제 델타 U 마이너스 Q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원 C단계입니다. 등원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은 이제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U나 델타 H는 당연히 제로죠. 왜냐면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W 값을 이제 우리가 또 구해줘야 되는데, W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게 V3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V2, 아, 그렇죠. V3고 여기 이제 V1이 됩니다. V1인데 V1 이꼴 V2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W는 이제 마이너스 nRT ln V1분의 V3. 이게 이제 등원 가역 가역 과정에 대한 이거 이제 등원 가역 압축이죠. 압축에 대한 일에 대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V1 값은 알고 있어요. V1 값은 이제 앞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 22.44리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V3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V3 값이 얼마냐? 뭐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B 등원 뭐죠? 단열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간에 뭐죠? V 뭐죠? V2는 V1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죠? 이 단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VC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뭡니까? 이 단열 과정에 대한 공식 있잖아요. 요 공식. 요걸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음, 어떻게 되죠? 자, 이건 여러분들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T2분의 T3는, 자, T2분의 T3는 어떻게 되죠? V3분의 V2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감마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T3 값도 알고 T2 값도 알아요. 그리고 V2도 알죠. 왜냐면 V2는 V1과 같기 때문에. V3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산 이용해서. 자, 그럼 감마 값이라는 거는 결국은 감마라는 건 뭐냐? 감마는 여기 좀 뭐 정확하게 하면 CVM분의 CPM의 B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이 R이 아니라 이게 이제 CV 값은 원래 아까 2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0분의 20 플러스 R이다.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20 더하기 8.314 나누기 20. 잠깐만요. 그럼 1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4157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마 대신에 1.4157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V3 값을 구하면 돼요. 여기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쭉 수식을 전개를 했는데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V3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V1 알잖아요. 그래서 W 값을 계산해 주면은 결국은 이제 값이 3785.7 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델타 U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얘는 Q 플러스 W잖아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W. 그래서 마이너스 3785.7 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오타입니다. CVM이 여기 R이 아니라 20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계산해서 해도 이제 여기 감마 값은 이제 1.4157이 나온다. 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달 표면을 탐색하기 위해 단열이 잘 되는 우주복을 입었다고 가정하자. 달 표면의 탐사 과정에서의 활동에 의해 단위 시간, 단위 질량당 4kJ의 열이 발생된다고 한다. 이때 발생되는 모든 열이 당신 신체에 흡수되며 당신의 열용량 계수는 물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단위 시간당 증가되는 온도 변화 및 달의 표면을 걷는데 제한된 시간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때 사람의 체온이 40도씨 이상이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긴 지금 이제 문제에 의해서 그, 자, 보세요. 지금 달에서 이제 탐사 활동을 하는데, 1시간 동안에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발생한 열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단위 시간, 단위 질량당 이제 4kJ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 신체의 몸은 이제 물의 열용량 계수랑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발생된 열이 결국 이제 물의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데, 자,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체온이 36.5도씨이고, 40도씨 이상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 몸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40도씨 이상이 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이게 몸의 온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체온이 40도 이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죠? 얼마 동안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 신체에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는 3.5도씨까지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만약 우리 몸이 물의 열 용량 계수랑 같다고 한다면
지금 요게 이제 그 CP 값입니다. CP 값이에요. 우리 물의 열용량 계수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죠? 그러니까 3.5도씨의 온도가 상승이 됐을 때 우리 몸이 흡수하는 열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요거를 이제 단위를 지금 킬로그램과 이제 킬로줄의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어, 1kg의 질량당 약 14.644kJ의 열을 이제 흡수를 하게 돼요. 3.5도씨가 이제 상승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달에서 탐사 활동을 할 때 1시간당 1kg의 4kJ의 열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동안 우리가 걸을 수 있느냐 하는 타임을 우리가 계산해 주려면 시간당 뭐죠? 허용되는 총 열량에서 시간당 발생되는 뭐죠? 그 열량, 속도를 빼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4.644 나누기 4kJ, 뭐 킬로그램 아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총 이 사람이 달에서 3.66 시간 동안 탐사 활동을 하고 다시 이제 어떻게 돼? 다시 들어와서 이제 체온을 시키고 다시 나가서 활동하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이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3.66 어머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죠. 1843년에 제임스 줄은 고압화의 기체를 진공중으로 팽창시켜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자 했으나 실험 장치의 낙후성에 기인하여 실패하였다. 그래서 1953년에 주울과 톰슨은 좀 더 정밀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험 장치를 고안하였다. 그래서 전체 장치를 단열시킨 후 일정한 속도로 기체를 흘려주면서 스로틀 밸브를 통해 팽창시킴으로써 기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게 이제 그 소위 줄 톰슨 실험입니다. 줄 톰슨 실험이죠. 초기에 이제 주울의 실험, 초기 주울의 실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에서 보면 이제 자, 4번에 주울이 초기에 행했던 실험의 연력학적 의미와 실패 원인을 기술하라. 여러분들 실패 원인을 아시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울의 실험에서는 이제 뭡니까 그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진공중으로 뭐죠? 팽창을 곧 기체를 팽창시켰을 때 그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제 측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파이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편도함수로 나타내면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T입니다. 이 실험을 이제 해서 파이티 값을 측정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패를 했죠. 실패한 원인은 이제 워낙 그 뭐죠? 그 워러베스의 열 용량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설령 이제 온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관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주울이 초기에 이렇게 행했던 실험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력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뭐죠? 그 기체의 어떤 그 극한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그 뭐죠? 정의가 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공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났잖아요. 팽창. 엄밀하게 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팽창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행한 일도 없고 또 등원 조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파이트 값이 사실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줄이 한 실험이 엄밀하게 정확하게 실험을 했다면 기체 어떤 극한 상태의 그 어떤 그 상태를 가장 뭐죠? 잘
기술한 그런 실험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이 값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기체라는 것이 뭐 이상기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 이상기체도 아니고 실제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라서 실제로는 이제 실제 기체인 경우에는 이제 파이티 값이 여러분들 그 0이 나오면 0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티 값은 이제 0이 아닙니다.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결국은 이제 실험 장치의 낙후성에서 실패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가번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4번 줄 톰슨 실험이 등 엔탈피 공정임을 연력학적 관계식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네,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음, 지금 나번에 해당되는 거, 나번. 아까 가번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나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요 실험 과정에 대한 이제 연력학적인 해석, 연력학적인 이제 그 수식을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델타 U는 Q 플러스 W다. 근데 이제 단열 과정에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W는 이제 WA 플러스 WB 하고 이제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관계식이 이제 HF와 HI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울 톰슨 실험은 실험 전후에 어쨌든 기체가 단열 팽창을 하게 됐는데 그 실험 장치를 이제 뭐죠? 스로틀 밸브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렇게 팽창을 시켰는데 그 과정을 연력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엔탈피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울 톰슨 실험은 무슨 공정이다? 등 엔탈피 공정이에요. 등 엔탈피 공정이면서 동시에 단열 공정, 단열 공정. 좀 헷갈리죠? 단열 팽창이면서 등 엔탈피 변화가 없는 그러한 공정이다. 이 수식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HF와 HI, 초기 기체 상태의 엔탈피와 최종 상태 기체 엔탈피 값이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번의 문제, 다번은 뭡니까? 줄 톰슨 실험을 통해서 어, 뭐죠? 2.5몰의 N2 가스가 스로틀 밸브를 통해 팽창이 일어났다. 아래의 상태 변화를 근거로 델타 U, Q, W를 구하시오. 요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아까 여러분들 이 델타 U가 뭡니까? 델타 U가 이렇게 이제 PI, VI 마이너스 PF, VF로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PI, VI, PI하고 VI, 그다음에 또 PF, VF. 요 뭐죠? 값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대입하면 하시면은 이제 단위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어, 압력 단위에다가 부피 단위죠. 그래서 값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3.2 아톰 미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줄 단위로 환산하려면 이제 요 환산 인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24.23 줄이 나오게 되고 델타 U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Q 플러스 W죠. 근데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Q 플러스 W가 되는데 아까 이게 무슨 과정이라 했어? 단열 과정이니까 이게 제로가 돼요. 그래서 델타 U 이꼴 W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H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미 답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값은 간단히 나오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 엔탈피 조건하에서 얻어진 줄 톰슨 계수는 이제 뭡니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H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통해서 등원 조건에서 얻어지는 줄 톰슨 계수,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T 값을 구하시오. 이때 질소의 CP 값은 21.6 줄 per K로 가져간다. 자, 요 문제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제 줄 톰슨 실험입니다. 등 엔탈피 조건에서의 줄 톰슨 실험에서의 줄 톰슨 계수값은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
H가 됩니다. 이게 등 엔탈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등원 조건에서도 우리가 줄 톰슨 실험을 유사하게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줄 톰슨, 등원 조건에서 얻어지는 줄 톰슨 계수를 우리가 이제 뭐죠? 뭐죠? 등원 조건, 등원 조건이죠. 이때 줄 톰슨 계수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T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계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뮤 뭐 JT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뮤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뭐 거기도 나와 있을 거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관계가 존재해요. UT는 마이너스 CP 곱하기 뮤. 이게 이제 주울 톰슨 계수 뮤 JT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뮤 JT 값을 알면 뮤 T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조건에서 등 엔탈피 상태에서 얻어지는 주울 톰슨 계수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뮤죠. 뮤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H인데 이게 등 엔탈피죠. 엔탈피 변화가 없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죠? 물론 이제 편도함수이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그 델타 P분의 델타 T 요 값으로 이제 뭐죠? 어프락시메이틀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압력 차이, 압력 차이분의 온도 차이입니다. 그 압력 차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이제 PF-PI고요. 온도 차이라는 건 이제 TF-TI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델타 P와 델타 T를 우리가 뭐죠? 구해서 나눠주게 되면 뮤 값이 0.33 K 오버 아톰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주울 톰슨 계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등원 주울 톰슨 계수 값은 뮤 T는 마이너스 CP 곱하기 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CP가 값이 여기 21.6이 주어져 있잖아요. 줄 퍼 K. 그냥 간단하죠. 곱해주면은 뮤티 값은 마이너스 7.2128 줄 퍼 아tom이 나오죠. 거꾸로 말이죠. 우리가 이 값을 알면 이 값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뮤t와 마이너스 cp 어떻게 이런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편도함수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과정. 유도 과정도 공부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제 뮤t와 이런 관계가 유도가 되는지 편도함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유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요. 이것도 문제 간단합니다. 냉장고에 사용하는 프레온 기체를 0도씨와 32 아톰의 처음 압력으로부터 1.0 아톰의 최종 압력에 이를 때까지 팽창시켰더니 온도가 22K만큼 떨어졌다. 이 온도 영역에서 주울 톰슨 계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0도씨에서의 이 계수를 계산하시오. 뭐 주울 톰슨 계수가 뭐 0도씨와 30 뭐죠? 요 온도 변화 상관없이 일정하다 가정한다면 자, 이 줄 톰슨 계수는 뮤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근사해서 구할 수 있고 델타 P하고 델타 T.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델타 T는 마이너스 22K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주울 톰슨 계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이제 K 오버 R입니다. 네, 이제 7번 편도함수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편도함수에 대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편도함수에 대한 거는 계속 또 동영상으로 하긴 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7번 문제는 직접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을 하면서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어쨌든 간에 이 동영상 풀이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풀이했던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어떤 뭐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 시험들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